안녕하세요. 하영이 아빠입니다. 벌써 네 번째 영상입니다. 기존의 블로그에는 자료를 많이 작성을 해놔서 이거를 이제 영상으로 만드는 작업을 거치고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는 작업을 거쳐서 만들기 때문에 꽤 많은 자료가 블로그에 올라가 있는지라 영상을 꼬박꼬박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하루에 최소 하나 이상씩은 만들어 놔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달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글을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하고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용어는 많이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것도 뉴스에 해시레이트, 해시 스피드, 해시 파워 이 네 가지 용어인데요. 사실 저도 이거를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어, 아시는 분한테 자문도 구하고 했는데 이 방송을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어, 코린이 개나리 반에 타로피님께 항상 감사드린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안 들으실 것 같지만 이 부분도 타로피님의 자문을 좀 많이 얻어서 작성을 한 글입니다. 다음 장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해시레이트, 해시 스피드, 해시 파워 이 네 가지입니다. 포인터로 해시란 말을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해시가 뭐냐? 사실 어렵습니다. 저한테도 해시가 뭐냐 답을 하기 위해서는 해시 해시값 그다음에 알고리즘을 통해서 블록체인이 돌아간다, 비트코인이 돌아간다 이렇게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뭐다 이렇게는 보기가 힘들어서 뒤쪽에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용어와 기술적인 내용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니까 뉴스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그 용어 이해에 대한 목적이기 때문에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은 가급적 삼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일단 해시는 블록 길이에 맞추기 위해 메모리에 기입된 의미 없는 정보다. 임의의 길을 갖는 메시지를 입력하여 무작위로 정해진 길의 문자열로 치환을 한다. 블록체인 구현하기 위한 핵심 기술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도 이어지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시값 그 위에도 당연히 해시에 이어지는 거죠. 해시레이트, 해시 스피드, 해시 파워. 그래서 해시의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 다른 예시 자료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시 레이트는 뭐냐? 일단 설명을 먼저 할게요. 해시 레이트는 채굴기의 대수. 채굴기도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 테니까 예시를 제가 하나 찾아놨습니다. 해시 레이트는 초당 해시값 계산 횟수의 총합. 뉴스를 보시면 아마 좀 쉽게 이해가실 겁니다. BCT 해시 레이트 64.286 EH 스피드. 갑자기 단위가 생각이 안 나네요. 19년 6월 25일. 6월 25일에 제가 이 글을 썼었는데 벌써 6개월이 넘었네요. 그 당시는 64.286이었습니다. 근데 예시로 이제 볼 자료에 오늘 시점에 얼마나 해시가 올라갔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해시 스피드는 채굴기의 성능, 위에는 채굴기의 대수고 이건 채굴기의 성능,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처리 능력 측정 단위, 1kilo 해시 세컨드, 1메가 해시 세컨드, 1기가 해시 세컨드, 1테라 해시 세컨드, 이렇게 측정 단위가 있고 해시 파워는 곧 채굴자의 수익이다. 해시 스피드와 해시 레이트를 곱하면 해시 파워가 나온다. 암호화폐를 채굴할 때 노드가 복잡한 연산을 계산하는 속도, 컴퓨팅 파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해시 파워는 결국 비트코인은 채굴기가 연산을 통해 해시 값을 가장 먼저 찾아낸 채굴자한테 비트코인 보상이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보상이란 거는 채굴자의 수익을 말하죠. 그러니까 채굴기를 돌린다는 것, 그러니까 포코인을 채굴한다는 것은 실제 컴퓨팅 연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그 자체를 해시 파워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해시 레이트는 이제 해시값 계산시 총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뉴스에 접할 때는 해시 파워도 나 스피드가 나오긴 하지만 측정 단위는 스피드고 나오긴 하지만 해시 레이트라는 명칭으로 많이 사용이 되니까 그 부분도 예시를 통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시 레이트는
왜 중요하냐면 뒤편에 잠깐 설명이 나오는데 요거까지만 보고 예시를 좀 보도록 할게요. 해시 레이트는 채굴 난이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타로핀님께서 자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요 밑에 혹시 참고를 하시면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채굴 난이도가 뭐냐면, 채굴 난이도는 블록 생성 시 적합한 블록 해시 헤더 값을 찾기 위한 연산은 쉽고 어려운 정도. 말이 너무 어렵죠. 근데 해시의 헤더 값을 찾는다, 블록을 찾아낸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는데, 해시 값을 찾아내는데 얼마나 연산을 해야 되는데 어렵냐, 요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도 그냥 그 자체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너무 깊게 들어가시면 머리가 아프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단어 자체만 이해를 하면은 채굴 난이도가 조정이 된다, 설정 시간과 실제 시간이 차이 나는 경우를 위해 2016개 블록이 10분당 2016개 블록 2주 동안 생성되면 난이도의 증가 또는 감소를 시행. 그러니까 2주 동안 2016개의 블록을 생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뭐 해시레이트가 이제 빠르거나 느림에 따라서 채굴량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동으로 바뀝니다. 예. 이게 기회가 되면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무난하게 해서 다시 영상을 하나 찍도록 하고요. 일단은 해시 레이트에 대한 내용을 오늘은 설명할 예정이라서 깊게는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해시 레이트와 난이도 조정이 되면은 난이도가 왜 상승을 하고 떨어지고, 그 비트코인 채굴하는 그 방법에서요. 그래서 일단 이제 다시 거꾸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해시에 대한 내용과 해시 파워, 해시 레이트 요 내용을 기사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사로 알아보고 실제로 어떻게 해시 레이트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시 이제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설명했던 것 중에 해시는 하나의 문자열을 이를 상징하는 더 짧은 길의 값이나 키로 변환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저도 공부하면서 이해를 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는데, 조금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예시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해시가 뭐냐? 여기 일단 해시의 특징은 동일한 길이로 만들어지고 하나를 고치면 다른 값이 된다. 이렇게만 일단 알고 계시고, 요 다음으로 볼게요. 해시의 특성. 일단 안녕하세요 시드입니다라는 걸, 이 점이 없는 걸 집어넣어서 샤256이라는 알고리즘 해시를 돌리면 이렇게 긴 64자리의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안녕하십니다 시드입니다 점이 들어간 걸 집어넣어서 알고리즘을 돌리면 이 해시 값이 나옵니다. 이 해시를 통해서 이 해시 값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이제 블럭을 생성할 때 헤더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이 상당히 들어가면은 뭐 눈사태 효과, 충돌 회피성, 저도 잘 모르는 그런 많은 용어들이 들어가니까, 일단 해시는 특정 단어를 넣었을 때 이제 고정된 길의 값이 나오는 알고리즘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무난할 듯합니다. 이 부분도 보면은 뭐 해시와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이 해시가 거래 기록을 들어가고, 그다음에 블록체인 속 사용자의 서명, 비밀번호, 지갑 등의 데이터를 해시 값으로 변환해 저장하고 그걸 또 블록 헤더에 담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있다는 거는 좀 기술적인 부분이라서 뭐 이해가 되시면 좀 더 자료를 찾아보시면 좋겠고, 아니라면은 이제 해시 값은 특정 값을 집어넣었을 때 반환되는 값, 특정 길이의 문자열로 반환되는 값,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편할 듯 합니다. 제가 오늘 강의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해시 레이트가 뭐냐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쪽 부분을 가져온 거니까. 예. 그러면 해시 레이트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보세요. 해시 레이트는 채굴기의 대수, 초당 해시 값 계산했을 때 총합,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채굴기의 연산 속도의 총합,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니까, 일단 채굴기를 한번 볼게요. 채굴기는 뭐 보신 적 있으신 분들도 있고 없으실 분도 있는데,
채굴기 이렇게 생겼습니다. GPU를 연결을 해서 그래픽 카드죠. GPU를 통해서 연산을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 채굴을 할 수 있는 연산 능력을 갖춘 뭐 그래픽 카드의 모음, 뭐 아식 채굴기도 있는데 아식 채굴기는 뭐 아식 알고리즘을 지원하는 이제 채굴기를 만들었죠. 비트메인에서 요런 바이칼자라든가 아니면 뭐 요건 엔트마이너인데 뭐 세계에서 가장 큰 채굴기 제조 업체가 비트메인입니다. 우지안이 대표로 있는 곳이죠. 이것도 예, 아무튼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는 게 채굴기. 뭐 그래픽 카드의 모음으로 만들어진 이런 것도 채굴기고요. 아무튼 채굴기의 합시 해시레이트인데 전 세계의 비트코인 채굴하는 많은 컴퓨터들을 이 컴퓨팅 파워를 가진 거를 모아놓은 걸 해시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확인이 가능하냐 하면은 비트코인닷컴 요 차트 요쪽 쉽죠? 이렇게 주소를 치고 들어가면은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에 대한 실시간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뭐 당연히 다른 부분도 되게 많습니다. 뭐 블럭 사이즈라던가 트랜잭션 하루의 개수, mem풀 사이즈, 멤풀도 뒤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뭐 비트코인 가격이라던가 블록 사이즈, 에버리지 블록 사이즈, 트랜잭션별 블록 사이즈 뭐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해시레이트만 알아보겠습니다. 해시레이트 여기 돼 있죠. 해시레이트 난이도는 이쪽에 나와 있고 난이도는 해시값을 찾는데 이제 2주마다 바뀌는 난이도 조절 뭐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거니까 추후에 다시 설명을 하고요. 해시레이트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보시면 해시레이트라고 되어 있고 그래프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보면은 19년도 2월, 3월 그래서 요 측정할 뭐 시간은 조정해서 볼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19년 6월 달 해시레이트 매 6월 요 정도 시점에 보면은 보이시죠? 59331 638 이때의 해시레이트가 지금은 116791 471 사실 해시레이트는 뭐 난이도 변경하는 데 영향을 주긴 하지만 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데 들어가는 컴퓨팅 파워의 총합이랑 6월달 대비 현재는 이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채굴기의 성능이 좋아졌던가 채굴기의 대수가 늘었던가 아무튼 채굴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사실은 컴퓨터들이 채굴을 많이 하고 채굴기가 많이 돌아가니까 연산 능력이 올라가서 해시레이트 총합 그게 올라갔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해시레이트는 요 블록체인 닷컴 사이트나 아니면 이 데이터를 제공한 다른 사이트들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은 뭐 작년 데이터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올해 초부터 올해 연말까지는 해시레이트가 증가하고 있는 이런 형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레이트에 관한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목은 비트코인 가격 상승 미국과 이란 긴장 국면 때문일까라는 기사인데 2020년 1월 10일 기사죠. 요 내용이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견인한 요소는 불안정한 정세가 아닌 해시레이트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시레이트가 높아지면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하는데 이란 공습 시기가 맞물려 불안한 정세로 인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것처럼 해석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해시레이트는 블록체인상의 연산력을 측정하는 단위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이들이 많아질수록 비트코인의 해시레이트 또한 높아집니다. 실제로 지난 1월 5일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106 EH/s로 급등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갱신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제가 설명드린 게 혹시 좀 부족하긴 하지만 이 뉴스를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채굴하는 총량이 늘었다.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도 상승한다. 이 부분은 조금 더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예, 해시레이트 자체를 이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자주 찾아보고 있는 코인리스의 뉴스인데요. 최근 뉴스입니다. 1월 18일자 뉴스. 여기 보면은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120.707EH/s 전날 대비 6.57%. 이 기사가 자주 올라오는 편이긴 합니다. 해시레이트는 뭐 채굴기를 껐다 켰다 아니면 뭐 해시 파워를 뭐 채굴이 가능한 다른 코인으로 옮겼다 뺐다 하면서도 변동성이 많아지는데, 예, 지금 120까지 이 단위수를 제가 읽지를 못하겠네. 다음에 한번 다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위수까지 올랐다. 해시레이트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채굴자들이 가지고 있는 해시 파워로 해당 수치가 높을수록 채굴 속도가 빨라진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채굴기 대수의 총합이니까 많이 하면 많이 올라간다. 근데 많이 채굴하는 이유가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던가 아니면 가치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채굴하는 컴퓨터들이 늘어난다. 왜냐하면 채굴을 하는 컴퓨터, 채굴기라는 거는 결국엔 채굴기 자체의 값도 들어가지만 채굴기를 돌리면서 소모하는 전기량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 뭐 채굴 단가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면은 해시레이트가 높아진다는 거는 분명히 어느 정도는 좋은 영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해시레이트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제가 해보면 해시레이트, 해시파워는 채굴자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고, 이 부분은 하나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중구난방으로 해서 이쪽에 거꾸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해시레이트 디스트리뷰션, 해시레이트 총합이 아까 뭐 100EH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해시율이 그 채굴을 가진 채굴 풀들 아니면 채굴기를 가진 개인들, 뭐 채굴하는 그 뭐 단체나 개인에 대해서 좀 큰 비중을 가진 사람들이 비트코인 채굴할 때 어느 정도 영향을 가지고 있느냐, 뭐 그게 해시율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느냐, 요거를 의미하는 건데, 보면은 F2 풀, 뭐 풀림풀, BTC.com 풀, 엔트풀이라 비하는 엔트풀이 아마 우지한 쪽에서 가지고 있는 풀로 알고 있고, 네. 아무튼 그 해시율 자체, 총 해시의 값을 해시 파워들은 그 어느 정도 해시 파워를 가지고 이 채굴기 업체들이 해시레이트의 비율을 차지하는가, 뭐 이 부분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시는 아까 문자를 넣었을 때 해시 그 함수를 통해서 몇 진수의 똑같은 길이를 가진 문자열로 바꾸는 그런 값이고요. 해시레이트, 이제 채굴기, 전 세계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채굴기의 능력을 합친 값이고, 해시 스피드는 얼마나 빠르냐, 그 빠른 거, 그러니까 뭐 계산 능력치를 얘기할 때 해시 스피드, 뭐 채굴기의 능력치가 한 대당 얼마나 된다,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할 때 하는 거고, 해시 파워는 해시 스피드 해시 레이트를 곱한 값. 그러니까 해시 파워가 우리가 총량이 얼마다 이렇게 계산할 때 총 컴퓨팅 파워가 얼마다, 이 부분은 해시 파워. 그래서 해시 레이트랑 해시 파워, 해시 스피드 조금씩 비슷하거나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느 정도 개념만 이해를 하면 일반적인 뉴스를 이해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쪽도 기술 분야고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계산해야 되는 분야라서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뭐 크게 본다면 BTC의 해시 레이트가 종전보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걸 다시 얘기하면 채굴 능력을 가진 컴퓨터가 많아졌다는 거고, 그러면 BTC의 가격 상승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 가능성을 보고, 왜냐하면 해시레이트가 있어야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미래의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측이 되니까 채굴기 능력이 이쪽으로 투입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조금 중구난방으로 된 게 있는데, 사실 이 부분도 제가 뭐 100%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려워서, 저도 해시레이트 할 때 이런 수준 기본 단계 이상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아마 필요하신 분들은 좀 더 공부를 해보시면은 이쪽 부분에서 이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다양한 뉴스를 빠르게 좀 보다 보니까 이 해시 레이트가 오르고 내리고 있다서 어떻게 바뀌는지 그 부분만 간략하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네 번째 영상을 찍었는데요. 가급적이면 한 테이크로 가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보시고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양이 아빠였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